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의 다양한 지질 시대들을 소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백악기에 대해 다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공룡과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생물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안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멸종에 관해서도 언급할 거예요. 실은 거기에도 비화가 있거든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의 왕국. 고생물학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이 공룡이라고 했을 때 쥐라기를 연상하는 건 아마 유명한 영화 쥐라기 공원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공룡이 전성기를 맞은 것은 백악기 시절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벨로키랍토르 등 특히 유명한 종이 살았던 것도 바로 이 시대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백악기야말로 공룡이 가장 다양했고 모든 대륙과 기후대에 서식하던 시대입니다. 그럼 그 무수한 공룡이 지배하던 무렵에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중생대를 구성하는 삼첩기, 쥐라기, 백악기의 세 시기 중에서 가장 긴 시대가 바로 백악기입니다. 1억 4,5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7,900만 년이나 지속되었죠. 백악기에 앞선 쥐라기가 끝날 무렵부터 지구적인 한랭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백악기 초까지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기후는 지금보다 온난했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의 지역도 어느 쪽인가 하면 현재 북유럽과 비슷했습니다. 때때로 눈이 내리는 정도로 영구동토는 산악부에만 존재했죠. 이런 조건 아래에서 백악기 끝까지 살아남은 독특한 극지삼림이 형성되었습니다. 백악기 초기에 한랭화가 끝나자마자 온난화가 진행되었고 약 3천만 년 동안 덥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기후가 극지를 제외한 지구의 거의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예를 들면 열대의 바다에서는 표층의 수온이 최고 42도씨가 된 지점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기온은 곧 해수면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지구에는 많은 섬과 작은 대륙이 있었는데요. 예컨대 북미 지역은 남북으로 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쪽의 라라미디아와 동쪽의 에팔리치아 두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첩기나 쥐라기와 달리 백악기, 특히 그 후기의 세계를 우주에서 보면 쉽게 지구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륙의 윤곽은 많이 다르지만 어딘가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거인의 그늘에 가려. 따뜻한 백악기 전기, 그리고 덥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중기의 기후는 공룡이나 하늘과 바다에 있는 근현종에게 실로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육상은 공룡이 군림하고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권도 그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악기에 관한 과학기사나 동영상은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소재의 대부분은 공룡이 차지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는 그 그늘에서 살고 있던 종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쪽이든 흥미롭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현대의 포유류와 비슷한 생물은 백악기보다 훨씬 전에 등장했습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태반동물과 난생동물의 갈래는 쥐라기인 1억 8,700만 년 전에 생겨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악기의 포유류는 전체적으로 몸집이 작았고 부육, 곤충, 식물, 그리고 공룡 알 등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그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적어도 몇몇 장소에서는 포유류가 공룡보다 많을 정도였습니다. 개별종에 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백악기 전기, 현재 중국에 해당하는 지역에 서식했던 것은 난생 또는 태생으로 추정되는 작은 몸집의 에오마이아와 유대류인 시노델피스라는 생물입니다. 둘 다 겉모습은 쥐와 비슷합니다. 보다 큰 종류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쥐라기에 등장했던 고비 코노돈류가 북반구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몸 길이는 50cm 정도의 주머니쥐와 비슷한 동물입니다. 썩은 고기나 곤충을 먹이로 삼았으며 도마뱀이나 작은 공룡 같은 척추동물도 포식했다고 합니다.
백악기 후기에는 현대의 포유류로 이어지는 생물이 등장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영장류인 플루가트리우스나 플레시아다피스의 발견은 백악기 말 이후인 팔레오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영장류는 8,700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백악기에 살았던 영장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이들 영장류나 앞에서 서술한 팔레오세의 생물들은 외모도 생활 양식도 현대의 원숭이보단 다람쥐와 더 비슷했습니다. 백악기에는 방대한 수의 포유류가 나타났던 것 외에 또 하나 기적 같은 진화가 있었습니다. 몇십억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지구가 진정한 의미의 꽃을 피운 것인데요. 현재의 피자식물은 고등식물 가운데 가장 다양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육상에 처음으로 출현한 나무나 풀은 고사리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석탄기의 유명한 열대우림은 바로 이런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백악기 초기 이후의 시대의 삼림은 대부분이 침엽수입니다. 현화식물이라고도 불리는 피자식물이 언제 출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쥐라기에서 백악기로 변화하는 지점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카이 프룩투스나 가장 오래된 꽃으로 생각되는 몬트세키아는 백악기 초기에 존재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은 수초였지만 번식을 통해 새로운 종을 만들며 서식처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년 사이에 그 작은 꽃의 자손이 지구상의 식물을 확 바꾸었습니다. 백악기 후기의 화석에서는 현대의 참나무,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목련과 비슷한 종이 자주 발견됩니다. 피자식물과 함께 곤충도 출현하였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수분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벌은 백악기 말에 서식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손에 넣어 이 시대로 갈 수 있다면 디플로도쿠스를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초의 꽃에서 채취한 꿀을 맛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중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그 유명한 프테로닥틸루스나 날개를 펼치면 12m나 되는 거대한 케찰코아틀루스 등의 익룡이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새도 존재했습니다. 까마귀 정도의 크기로 지금도 깃털 공룡과의 중간쯤이라고 여겨지는 시조새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쥐라기 후기의 시조새들 외에도 다른 새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공자새는 현대의 새 부리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물새인 헤스페로르니스가, 해안에서는 오리를 닮은 모습으로 섬뜩한 이빨을 가진 이쿠치오르니스가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백악기의 조류들이 하늘을 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헤스페로르니스의 경우엔 날개가 너무 작아서 어려웠을 겁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라오나비스 등은 현대의 타조처럼 육상에서만 살았을 겁니다. 시조새를 말하자면 아마 글라이더처럼 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조류가 본격적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익룡이 멸종하고 난 후일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백악기 전기에는 어룡과 익룡이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 후 세노마눔절, 투렌절 경계 멸종사변이라 불리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 지배는 약 9천만 년 전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수십만 년에 걸쳐 바다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저하된 것이었는데요. 육생동물에겐 거의 영향이 없었지만 바다 생물의 속부류들이 27%나 질식으로 인해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바다의 주인이 된 것은 유명한 플레시오사우루스입니다. 출현한 것은 2억 300만 년 전인 삼첩기부터지만 세노마눔절, 투렌절 경계 멸종사변 후 식물 연쇄의 정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포식동물로는 수많은 상어나 거대한 틸로사우루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경골 어류와 비슷한 것을 먹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암모나이트와 불가사리, 산호도 다수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끝. 여기까지 현재의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의 지구는 전체적으로 석탄기보다 현재와 훨씬 비슷하지만 달랐는데요. 자연계에서는 신구종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구 환경은 무자비하게 변했습니다. 공룡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죠. 6,600만 년 전, 현재의 유카탄 반도에 낙한 그 유명한 운석은 그 흐름을 가속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석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정착되기 이전인 20세기,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공룡, 익룡, 어룡의 멸종을 생물권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 알이나 무방비한 새끼를 무수히 늘어나는 포식성 포유류가 전부 먹어치웠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현재 공룡의 멸종은 운석 혹은 운석 낙하 후의 급격한 기후변동이 주된 원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오랜 시간 태양을 뒤덮어 몇 년이고 몇백 년이고 낯없는 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극심한 한랭화도 일어나며 더위를 좋아하는 공룡은 멸종되고 말았죠.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생물권 가설에도 일말의 진실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류와 포유류가 살아남아 증식하여 텅 빈 생태적 지위를 순식간에 메우게 되었으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든 빠르든 보다 현대적인 종이 공룡을 대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현대의 플래시오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를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백악기의 아름답고도 모순된 세계는 어쨌든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을 현대 인류가 기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